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박두룡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친환경 자동차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도대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야 될 친환경 자동차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은 다들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친환경 자동차는 쉽게 말해서 그 기존에 쓰는 기름 같은 것이 매연을 많이 품게 되는데 그 매연 수치를 획기적으로 줄인 자동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은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로 넘어가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면은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를 사용해서 뭔가 엔진하고 섞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전기만 쓰는 자동차라든지 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에는 클린 디젤 엔진을 쓰는 그냥 디젤 엔진을 가진 친환경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밑에는 전기차, 그 아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 쓴 것과 같이 또다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클린 디젤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CRDI라고 썼는데 이 시스템은 직분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고성능화를 이뤄냈고 소음을 개선했으며 CO2를 한 20%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DFF라고 그 필터 시스템입니다. 그 주요 오염 원인인 NOx, PM 등 그 대기 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말 그대로 기존 배출되는 그 대기 오염 원인들을 차단한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HEV, PHEV, 에어 하이브리드 등으로 썼는데 먼저 HEV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V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합니다. 엔진과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두 개가 구동이 같이 하는. 그러면은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같이 구동이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이 지점에서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엔진은 가동되지 않고 모터만 가동돼서 그 RPM수를 올려줘서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면은 엔진하고 모터랑 같이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존의 엔진만 썼을 때에 비해서 동력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엔진과 모터를 같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모터만 가지고 등판을 하기에는 모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엔진도 같이 그 힘을 보태서 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속으로 움직일 때는 엔진 아니면 모터라고 써놨는데 이러한 원인은 만약에 배터리가 충분히 있으면은 모터로 달릴 것이고 배터리가 만약에 많이 없다고 하면은 엔진을 통해서 달리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동력만 있어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속 및 정지를 할 때는 감속할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정지할 때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회생제동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거는 감속할 때 저희가 악셀을 따로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을 때 그럴 때 그 브레이크 밟는 에너지가 배터리 충전되는 방식으로 그 배터리를 따로 또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기름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비도 나름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밑에서 보여지는 PHEV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들을 그대로 살리되 전기차와 가장 흡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HEV가 뭐냐면은 P가 플러그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전기 충전을 한다는 방식이 제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은 항상 전기와 하이브리드된 그런 제품들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푸조 시트로엔 그룹에서는 에어 하이브리드라는 신개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내놓았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기술은 말 그대로 에어 하이브리드,
에어가 공기로서 공기로서 엔진과 같이 혼합된 하이브리드를 말하는데 지금 2016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상용화 됐을 때에 지금 시험 운행 시 연비가 36km/L라고 하고 1리터당 36km 달릴 수 있고 그리고 2020년까지 목표 연비는 50km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km만 나와도 연비가 엄청 좋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된 연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전기로 모터로만 달리는 자동차가 되겠고 수소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그 퓨어셀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성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달리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는 왜 중요하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산업적 측면입니다.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모든 산업들이 집대성한 산업이라고 종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IT 계열이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 쪽이랑 산업의 연관성은 크게 좀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배터리와 모터가 주된 동력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산업에서도 많은 붐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IT 계열하고도 풍부하게 융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새 가장 뜨고 있는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같은 시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지금 현재 대기 오염은 373만 톤 퍼 년이라고 합니다. 1년당 373만 톤이 생산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약 31.4%인 117만 톤이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공해 수준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인데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공해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저희 지구를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에 실생활로 가본다고 하면은 실생활적 측면에서는 좀 멀은 미래가 되겠지만 ICT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밤에는 전기료가 싸니까 자동차에 저장을 많이 해놨다가 나중에 전기료가 비쌀 때 자기가 전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자기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팔음으로 인해서 차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획기적인 연비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해야 되는 부담감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프라 구축이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사 같이 기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전기를 충전할 것이고 어떻게 수소를 충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인프라가 빨리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기술적 관점으로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항속거리를 먼저 많이 늘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를 충전함에 있어서 보통 지금 현재는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완충될 때까지. 근데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기름 충전하듯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도 짧은 대신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나온 투싼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이러한 금액을 절감할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충전 시설 또한 많이 구축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단순히 맨 마지막에 쓰는 동력원으로만 그것을 보지 않고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봤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생산한 것의 대부분은 화석에서
에너지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석을 연료로 그 발전을 하고 그것을 기름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로 쌓여지는 그 공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야지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갔을 때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